자, 이제 오늘 할 거는 바로 15강 2개 ODE 중에서 이제 매개 변수법이라는 걸 배워볼 건데, 이거는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던 미정계수법이랑 그 풀이 방식은 다르지만 어쨌든 우리가 알고 싶은 거 그 비제차 항을 구하는 방식 중 하나예요. 그래서 우선 좀 복습을 해보면, 우리는 지금 이제 2개 ODE 중에서 비제차 ODE를 이제 지금 배우고 있고, 우선적으로 지금 형태가 기본적으로 y2 프라임 플러스 py 프라임 더하기 qy는 r, 이렇게 다음과 같이 r이라는 비제차 항이 주어졌을 때 그때 어떻게 접근을 할 거냐라고 그때 저번 시간에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배운 거를 정리를 해보면, 우선은 제 차이를 구한다. 즉 다른 말로 yh를 구한다. 자, yh라는 건 r이 0일 때 그 해. 그랬을 때 우리는 y는 c1 y1 더하기 c2 y2 이런 제차 해를 구했고 yh라고 적고, 그 다음에 한 게 이제 비제차 해를 구하는 방식 중에서 저번 시간에 배웠던 미정계수법이라는 게 있고, 오늘 배울 매개변수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저번 시간에 했던 미정계수법은 뭐냐면, 이 yp를 rx에 기반해서 이제 구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rx의 어떤 그 기본 형태에 따라서 우리가 기본 규칙, 뭐 변형 규칙, 합 규칙 있었죠. 그래서 큰 표에 따라서 그 큰 틀을 설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미지상수들은 다시 대입을 통해서 그 미지상수들을 구해서 결국에는 yp를 구했고, 최종적으로 y는 yh 더하기 yp라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일반해를 구했습니다. 이게 이제 저번 시간에 했던 미정교수법인데, 여기는 한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물론 뭐 귀찮고 오래 걸리는 이런 문제들도 있지만, 만약에 제가 한번 오늘 가져온 연습 문제들 보면, 다음 연습 문제들처럼 우변이 탄젠트 x, 그 다음에 뭐 시컨트 제곱 x, 사인분의 2의 x, 그 다음에 뭐 여기 이런 복잡한 형태들, 이런 형식으로 우변 RX 비제창 이런 복잡한 형태라면 그거를 매번 일반화할 수도 없고, 그걸 뭐 어떤 기본 규칙을 만들어서 표로 일반화할 수도 없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고, 이거를 다 갖고 가기에는 너무 일반화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조금 더 제너럴한 그런 해법이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게 바로 뭐냐면 오늘 배울 이제 매개 변수법이라는 거예요. 되게 어려운 단어를 사용을 하고, 실제 그 증명 과정에서 매개 변수라는 u랑 v라는 변수를 이용을 해서 가지만 결론은 뭐냐면, 그냥 쉽게 말해서 공식을 사용을 해요. 자, 공식을 사용을 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아는 건 뭐냐면, 지금 현재 기본적인 주어진 거에서 r 알죠? 자, 우리는 아는 거 제가 적어보면 r을 알고, 그 다음에 제 차이를 구하는 과정에서 y1하고 y2를 알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매개 변수법 또는 이제 공식법이라고 하는 이 오늘 배울 이 풀이 방법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저번 시간에 yp를 구할 때 rx 기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이 2단계에서 yp를 구하는 과정에서 r과 y1과 y2를 기반을 해서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짬뽕을 하고 공식을 사용을 해서 결국에는 yp를 구할 거예요. 자, 그렇게 한 상태에서 이제 따라서 최종적으로 y는 yh 더하기 yp가 나올 거기 때문에, 자, 결론은 뭐다? 첫 번째 페이지에 보이는 이 공식 하나만 외우면 끝. 진짜 끝. 끝. 뭐 더 이상 제가 설명드릴 것도 없어요. 문제 풀기도 아깝고, 그냥 이것만 여러분 공식 암기를 하시고 시험 들어가시면 다 풀립니다. 문제들이. 알겠죠? 물론 뭐 적분을 해야 되는 적분 스킬도 여러분 연습을 하셔야 되고, 여기 이 매개변수법을 뭐 어떻게 나왔는지 뭐 이런 것들도 알면 좋죠. 근데 굳이 알 필요도 없고, 굳이 증명할 필요도 없고, 다 뭐 교재에서 소개되어 있고, 실제 문제 풀이를 할 때는 그냥 이 공식만 사용을 해서 문제를 풀면 돼요. 자, 보시면 여러분들 이 공식에서, 자, yp를 구하기 위해서는 y1도 알고 y2도 알고 r도 알고 w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y1하고 y2를 제차에 구하면서 구했어요. y1과 y2를 잘 조합을 하면 론스키한 w 값이 나와요.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저번 시간 했죠. y1, y2 적고 y1 미분, y2 미분 한 다음에 이 행렬식 값을 구하면 되겠죠. 즉 y1, y2 프라임 마이너스 y2 y1 프라임, 이 값이에요. 요 함수를 분모해 놓고 분자는 y2r, 그 다음에 그걸 적분을 해요. 그럼 거기다 마이너스 y1을 곱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y1r을 곱해서 적분을 하고 y2를 곱한 다음에, 그래서 그걸 답으로 내면 돼요. 그래서 되게 단순하고, 그냥 이건 너무 풀이 방법이 단순하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대부분의 문제들은 그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던 미정계수법 문제들 포함해서 거의 대부분의 2개 ODE 문제들은 매개 변수법으로 다 풀려요.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여러분들 특정 그런 조건으로 미정계수법으로 푸세요, 그런 문제가 나오지 않는 이상, 그다음에 또는 너무 문제가 간단해서 그냥 바로 여러분 눈에 미정계수법으로 푸는 게 더 간단해 보이지 않는 이상, 일반적인 문제라면 일반적인 비제차 OD 같은 경우 저는 그냥 모든 학생들한테 다 매개 변수법으로 풀라고 저는 추천을 드려요. 그만큼 되게 단순하고 그냥 적분만 천천히 침착하게 잘 하면 모든 문제들이 다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뭐 이 공식이 나오게 된 배경, 어떻게 해서 이런 공식이 나왔는지, 어떻게 이 W랑
관련이 있는지 그건 제가 다음 장에 다 설명을 해놨어요. 여기 같은 경우 증명을 보시면 뭐 이러한 형태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뭐 비제차 못하죠? 비제차 해. 자, 비제차 해를 이제 우리가 구하는 그 과정에서 결국에는 뭐 쭉 증명을 해요. 뭐 대입을 하고 나누고 뭐 연립을 하고 뭐 그래서 결론적으로 최종적으로 이 답이 나와요. 뭐이 증명 같은 경우는 모든 교재에 다 서술이 되어 있고 뭐 여기서 중간중간에 가정들도 필요한데 그냥 뭐 그거는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면 뭐한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10분 아까 해봤는데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걸려가지고 이걸 다 설명하기에는 너무 좀 재미도 없고 어차피 이걸 알아야 되는 뭐 알면 좋고 당연히 뭐 이 세상에 몰라도 된다 그런 건 없는데 실질적인 과학 수학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는 좀 무조건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증명 과정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추천드리는 건 우선은 이 공식을 암기를 해요. 이 공식을 암기를 한 상태에서 쭉 이제 문제를 풀면 됩니다. 진짜 몇 가지 좀 많이 학생들이 실수하는 그 부분들을 제가 여기다 적어놨는데 잘 암기를 해야 되고 특히 여기 첫 번째 마이너스가 들어간 거 여기 마이너스 들어가는 건 까먹으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y1하고 y2가 바뀌어도 돼요. 근데 한 번 정해놓으면 바뀌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제차에 구할 때 뭐 y1이 코사인 x가 나오고 y2가 사인 x가 나온다면 한 번 여러분이 y1, y2를 코사인과 사인으로 한다면 문제풀이 중간에서 서로 바뀌는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뭐 처음에는 바꿔도 되지만 나중에는 바뀌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적분 과정에서 생기는 적분 상수는 0으로 봐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모든 적분은 다 적분 상수가 필요하지만 우리가 1단원에서 했던 적분인자 그 다음에 최근에 했던 적분들에서 일부 공식에 들어가 있는 경우 그 공식 계수 내림이죠. 거기 같은 경우도 적분할 때 적분상수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라고 했어요. 그때 왜 그랬냐면 신경 써도 적분상수가 있더라고 해도 결국에 문제풀이 과정에서 나중에 다 상쇄되거나 뭐 의미가 없어지는 상황이 되거든요. 여기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첫 번째 적분과 두 번째 적분에서 각각 적분상수 뭐 C3라고 할게요. 그다음에 C4라는 적분상수가 나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최종적인 일반해는 결국에는 제차해에다가 비제차해를 더한 거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 제차해에는 지금 C1Y1 더하기 C2Y2가 있는 거고 만약에 여기 비제차해에서 이렇게 어떤 그 적분 덩어리 더하기 C3 어떤 적분한 그 결과 더하기 C4가 있을지라도 이 Y1이 분배 법칙을 하면 결국에는 뭐 뚜두둑 복잡한 게 있고 C3Y1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 또 여기도 이렇게 분배 법칙 하면 어떤 복잡한 거 이렇게 뚜두둑 있고 그다음에 C4Y2 이렇게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 보이는 이 C1Y1하고 C3Y1이 서로 결합을 해서 C1 더하기 C3Y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C1 더하기 C3를 또 다른 적분 상수로 우리가 치환을 해줄 수 있어서 결국 얘도 결국 C1Y1이 되고 얘도 C2Y2가 되겠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 적분을 하면 적분 상수 생기는 게 맞지만 있다고 고려를 해도 어차피 흡수된다. 상쇄가 된다. 그래서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적분 상수는 그냥 여러분들이 0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 다음 제가 적어놨죠. 미정계수법보다 훨씬 더 간편하고 풀이가 되게 직관적입니다. 그냥 공식만 사용해서 그 수학 문제 풀면 그냥 끝나게 됩니다. 여기 좀 별표를 쳐줬으면 좋겠는데 모든 매개변수법 문제들 오일러 꽃이 포함해서 앞으로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할 오일러 꽃이 포함해서 상수계수 어디든 오일러 꽃이 어디든 그 RX는 뭐냐면 Y2'의 개수가 숫자 1인 경우예요. 자,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은 좀 잘 아셔야 되고 얘는 별표를 꼭 쳐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Y2' 더하기 뭐 2Y' 더하기 Y는 3 이런 경우에는 항상 여러분들이 Y2'의 개수가 1인지 확인을 해달라는 거고 여기 만약에 3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다 3으로 나눠야지 그랬을 때 우리가 R은 1이 되겠죠. 다 3으로 여기를 나눠줘야지 R은 1이 되겠죠. R은 3이 아닙니다. 그럼 뭐 우리 다음 시간 할 거 잠깐 예습을 해본다면 오일러 코시 방정식 같은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오일러 코시 방정식이 주어진다고 했을 때 R은 뭐예요? R은 3이 아니죠. 항상 오일러 코시 같은 경우 그 매개 변수법으로 푸는 상황에서는 미정계수가 아니에요. 미정계수도 달라요. 매개 변수법에서 푸는 상황에서는 항상 y2'의 개수가 1로 맞춰져야 되기 때문에 비제차항은 x제곱분의 3이 되는 거예요. 요것만 여러분들 조심하시면 됩니다. 요것만 조심하시고 뭐 나머지는 잘 하실 수 있을 거고 이 합규칙 역시 마찬가지로 만약에 이뭐 쭈쭈룩 복잡한 어디가 있고 마지막에 RX 항이 있는데 이 RX가 되게 좀 복잡해요. 뭐 예를 들어서 탄젠트 X 더하기 시컨트 뭐 X 뭐 이런 식으로 뭐 좀 복잡한 게 있어요. 그럼 이걸 통으로 R로 가져가도 되지만 그게 조금 어려운 경우에는 각각을 따로 해서 뭐 YP1을 구하고 YP2를 구하고 따로따로 한 다음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YP는 이것들의 각각의 합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복잡한 형태가 나오든 간단한 형태가 나오든 여러분들은 그냥 편하게 문제를 푸시면 되고 결론은 뭐다? 이 공식을 잘 암기하시면 이 공식만 암기하시면 잘 끝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제가 그냥 예제 문제 풀어드리면 이게 얼마큼 쉬운지 얼마큼 여러분들이 코사인 x 얘를 얼마큼 여러분들이 잘 할 수 있는지만
얼마큼 이게 간단한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매개 변수법을 한번 풀어볼게요. 가장 첫 번째로 하는 건 매개 변수든 미분모 개수든 그 제차해를 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차해 y2 프라임 더하기 y는 0을 통해서 란다 제곱 더하기 1은 0이죠. 그러니까 란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죠. 자, 따라서 y는 yh는 c1 코사인 x 더하기 c2 사인 x가 될 거예요. 자, 이렇게 구하고 이게 1단계고, 자, 그 다음에 이제 2단계 같은 경우는 우리는 그 yp를 구할 수 있는 그 요소들을 다 적어주는 게 좋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rx는 뭐냐면 코사인 x죠. 자, 그 다음에 y1은 뭐예요? 코사인 x. 그럼 y2는 사인 x. 요 두 가지를 통해서 w를 구하면 코사인 x, 사인 x 적어주시고 마이너스 사인 x, 코사인 x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얘를 이제 런스키한 그 연산을 해보면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이니까 1이 나올 거예요. 자, 그걸 통해서 이 네 가지 정보들을 다 아셨으니까 그럼 뭐겠어요? 공식 바로 사용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공식을 사용해 볼게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b제차해는 마이너스 y1 인테그랄 w분의 y2r dx 더하기 y2 인테그랄 w분의 y1r dx 적어주시고 다 대입하고 적분하시면 끝나요. 자, 마이너스 y1이니까 마이너스 코사인 x, y2는 사인 x, r은 뭐예요? r은 지금 코사인 x죠? 이렇게 된 거고 더하기 사인 x 인테그랄 y1이 코사인 x, r도 코사인 x가 코사인 제곱 x가 되겠죠. 얘만 여러분들 풀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건 뭐 풀이 방법은 정말 많을 것 같은데 저는 이걸 보면 얘는 그대로 적어주시고, 여기 같은 경우 만약에 우리가 사인 x를 t로 본다면 코사인 x dx가 dt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t 적분이니까 2분의 1 t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2분의 1 사인 제곱 x 이렇게 우리가 적어줄 수 있겠고 더하기, 자, 코사인 제곱 같은 경우는 우리가 2분의 1 더하기 코사인 2x 이렇게 우리가 봐줄 수 있겠죠. 반가 공식 사용하면. 그럼 여기 안에 있는 거 적분하면 2분의 1 x 더하기 4분의 1 사인 2x 우리가 이렇게 적어줄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따라서 그냥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가 적어줄 수 있겠고, 뭐 전개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전개를 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사인 제곱 x 코사인 x 더하기 2분의 1 x 사인 x 더하기 4분의 1 사인 x 사인 2x 이렇게 적어줄 수 있고, 이제 뭐 여기서 끝내셔도 되는데 뭐 사인 2x 우리가 2 사인 코사인으로 바꿔준다면 그럼 얘를 조금 뭐 다르게 표현할 수 있겠죠. 또는 뭐 여기 사인 제곱을 반가 공식을 이용해서 뭐 다르게 표현해주거나, 어쨌든 이건 표현의 방식이기 때문에 저는 제 생각에는 아마 요 정도만 사인 2x만 2사코로 바꿔준 다음에 이제 전개를 해서 문제를 풀어줄 것 같아요. 좀 더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저기서 끊어도 되긴 하지만 문제에서는 조금 더 정리를 했네요. 지금 보시면 좀 정리를 하면 좀 더 깔끔하게 되는 형태네요. 자, 그래서 한번 그것까지 해볼게요. 지금 2사코니까 여기가 2사인 코사인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그냥 그대로 다 똑같이 내려올 거고, 여기만 지금 2 곱하기 사인 x 코사인 x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약분이 돼서 2분의 1 사인 제곱 코사인 x잖아요.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1 사인 제곱 코사인 x니까 작작 이렇게 없어지겠죠. 그래서 따라서 최종적으로 남는 건 뭐예요? 얘만 남겠죠. 2분의 1 x 곱하기 사인 x. 얘가 뭐냐면 yp예요. 자, 그래서 근데 우리는 목적은 y 구하는 게 목적이죠. y는 뭐냐면 제차해에다가 비제차해를 서로 더한 거니까 c1 사인 x 더하기 c2 사인 x 더하기 요 2분의 1x 2분의 1x 더하기 사인 x 이렇게 여러분들이 적어주시면 다 문제 풀이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보면 그쵸? 지금 제가 다음 장까지 이어지겠죠? 다음 장까지 쭉 이렇게 해서 구하면 다음과 같이 이제 답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겠고, 뭐 매개 변수로 풀든 미정 계수로 풀든 답의 최종 결과는 서로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 풀이 방법을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거 이제 가볼게요. 이런 식으로 예제 2번과 같이 우변이 즉 비제차 항이 우리가 평상시 보던 형태가 아니에요. 그러면 뭘 하라? 매개변수법으로 풀어라. 뭐 애초에 잘 평상시 보던 형태여도 매개변수법 전 추천드리긴 하겠지만, 자, 그러면 얘는 이제 YH 구하기를 통해서, 자, 그냥 여러분들 이 정도 바로 많이 해보시면 Y1이 코사인 X, Y2가 사인 X가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Y2 프라임 더하기 Y는 0이기 때문에 그건 란다 제곱 더하기 1은 0이고 란다는 플러스 마이너스 I고, 그렇기 때문에 Y1이 코사인 X가 되고 Y2가 사인 X가 돼야겠죠. 자, 그 다음에 YP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RX를 적어주고 코사인 X분의 1이고, 그 다음 론스키안을 적어보면 아까 이거 뭐 코사인 X, 사인 X, 그 다음에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X, 코사인 X가 될 거니까 결과는 1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냥 공식을 그대로 사용을 해주면 되겠죠. YP 공식은
처음 할 때는 공식을 다 적어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익숙해지면 이제 뭐 공식까지 적지 않고도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럼 조금 감점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요 정도 공식만 적어주시고 바로 대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y2가 지금 sin x, r이 지금 코사인 x분의 1 이렇게 될 거고, 더하기 y2가 지금 sin x, y1이 코사인 x, 그 다음에 r이 코사인 x분의 1.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거 약분 해서 얘는 1이니까 1 적분하면 x가 되겠죠. 여기 x 이렇게 될 거고, 코사인분의 사인이에요. 자, 저는 여기 마이너스 여기 안쪽으로 넣을게요. 그러면 지금 코사인분의 마이너스 사인이고, 코사인을 t로 치환을 하면 마이너스 사인 x dx가 dt가 되니까 결국엔 t분의 1 적분이죠. 로그 절대값 코사인 x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그냥 바깥쪽 코사인 x 원래 있고, 로그 절대값 코사인 x 이렇게 우리가 해줄 수 있겠죠. 더하기 x 사인 x. 얘가 뭐냐면 yp. 그래서 따라서 y라는 것은 yh에다가 yp를 더한 거니까 c1, c2 사인 x 더하기 요 덩어리를 그대로 여러분들이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되고, 간혹 문제에서 이 yp 이쪽 끝이랑 여기 y1 일부랑 이렇게 서로 yh 일부랑 서로 추가적인 연산이 가능한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그 추가적인 연산을 해주시면 돼요. 예전에 이런 질문이 올라온 적 있어요. 아니 제가 미정계수랑 매개의 변수를 통해서 yp를 구했는데, 미정계수를 통해서 구한 yp랑 매개 변수를 통해서 구한 yp가 서로 다르다.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질문을 해주신 분이 있어요. 이런 경우도 종종 가끔 나타나는데, 그거에 대한 해답은 뭐냐면, 우리가 최종 일반 해를 적을 때 yh 더하기 yp 이렇게 적잖아요. 즉 c1y1 더하기 c2y2 더하기 뭐 yp 이렇게 그 복잡한 공식 결과 이렇게 나올 건데, 서로 다른 이유는 뭐냐면 이 매개 변수법의 이 결과 있죠. 이 결과의 일부가 여기 보이는 이 y2 또는 여기 보이는 이 y1하고 추가적으로 더 연산을 할 수 있어서, 뭐 여기 뭐 예를 들어서 y1 항 또는 y2 항이 추가적으로 더 있어서 얘를 한 번 더 상쇄를 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뭔가 더 추가적인 연산을 하고 상수 상쇄를 시켜가지고 결국에는 비정계수를 통해서 구한 일반해의 결과랑 매개 변수법을 통해서 구한 일반해의 결과를 서로 비교를 해야지 비제차 해의 결과를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원리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우리 아까 했던 거 보면 잘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겠고, 몇 번 문제 풀어드리고 뭐 마치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이건 뭐 제가 드릴 수 있는 팁이 없어요. 적분 잘해라, 뭐 실수하지 말아라. 그냥 요 정도만 제가 할 수 있는 말이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문제를 잘 푸셔야 됩니다. 탄젠트 x가 나온 경우, 자 yh를 구해본다면 얘는 그냥 하도 많이 했기 때문에 코사인 x가 나오고, y2가 사인 x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론스캔까지 구하면 아까 많이 해봐서 1 나오죠. 자, 그래서 그냥 바로 공식을 이용할게요. 마이너스 y1 인테그랄 y2r w 플러스 y2 y1r w dx 이렇게 될 거란 말이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 코사인 x, 그 다음에 y2가 뭐예요? 사인 x, r이 탄젠트 x dx 더하기 y2가 사인 x, y1이 사인 x, r이 탄젠트 x. 죄송해요. y2가 코사인 x죠, 지금. 죄송해요. 얘가 사인 x고, 사인, 여기가 코사인이 되겠죠. 네, 이렇게 적어줄 수 있겠고, 여기는 뭐예요? 얘는 코사인과 탄젠트를 곱하면 사인이죠. 얘는 탄젠트가 코사인분의 사인이니까 사인 x가 될 거고, 요거 적분을 하면 마이너스 코사인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여기까지 계산해보면 코사인 x가 나올 거고,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 제곱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좀 계산하는 방법이 사람마다 다 될 때는 저는 요 파란색 덩어리만 가져가서 인테그랄 사인 x가 분자로 올라가고, 자, 코사인 x, 사인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얘를 처음엔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적분을 풀지를 고민해봐야 되는데, 만약에 치환적분 해볼까라고 하면 위에가 하나 남아요. 그래서 치환적분을 풀 수 없고, 얘는 어떻게 되냐면 사인 제곱을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으로 봐준 다음에, 그럼 적분을 나눠보면 시컨트 적분에다가 마이너스 코사인 적분이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눈 다음에 시컨트 적분을 하도 우리 많이 했기 때문에 로그 절대값 시컨트 x 더하기 탄젠트 x가 나온다. 이 정도는 제가 알아두라고 했죠. 그 다음에 코사인 적분 같은 경우는 사인 x가 나오겠죠. 자, 그래서 이 복잡한 파란색 덩어리가 이렇게 좀 더 간결하게 우리가 적어줄 수 있겠고, 여기에다가 지금 마이너스 코사인 x가 곱해진 거고, 바깥쪽으로 마이너스 사인 x, 코사인 x가 서로 곱해진 거죠. 여러분들 이거 분배 법칙을 해보면, 이렇게 분배 법칙을 해보면 여기 있는 마이너스 사인 x랑 마이너스 코사인 x가 만나서 플러스 코사인 x가 되고, 그게 여기랑 상쇄가 되겠죠. 그래서 따라서 남는 거는
마이너스 코사인 x에다가 로그 절대값 시컨트 x 더하기 탄젠트 x 이렇게 남을 거예요. 얘가 뭐냐면 yp. 자, 그래서 우리 다 구한 거죠. 따라서 y라는 것은 c1 코사인 x 더하기 c2 사인 x에다가 요 yp 이제 차이를 더해주면 이제 최종적으로 y가 나오게 됩니다. 답을 보면 네, 잘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마이너스 코사인 x에다가 로그 시컨트 탄젠트.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냥 적분만 잘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참고로 344번은 넘어갈게요. 우리가 아까 예제에서 했던 거랑 좀 동일한 거죠? 살짝 차이가 있나요? 여기는 코사인이었나요? 여기는 그냥 우변이 코사인인 상황이었네요. 얘는 그래서 아까 우리가 했던 예제 1번하고 거의 문제가 유사하기 때문에 넘어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345번 볼게요. y2 프라임 더하기 y가 시컨드 제곱 x인 요 케이스. 그럼 똑같죠? yh를 구해본다면 y1이 코사인 x, y2가 사인 x, 그 다음에 w는 원스퀘어 값은 1이 나오겠죠. rx가 시컨드 제곱이니까 공식을 바로 이용을 해준다면 이 공식을 안 적어놓고 바로 해도 되는데 실수할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조금 이 대입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종종 저는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오래 걸리더라도 그냥 일일이 다 공식을 일단 먼저 확실히 적어주고 그 다음에 대입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코사인 x에다가 w가 1이고 y2가 사인 x, r이 시컨드 제곱 x 이렇게 적어주시고 더하기 사인 x에다가 코사인 x에다가 시컨트 제곱 x를 곱한 거죠. 그래서 이거 그냥 문제 풀어주면 되는데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시컨트 x잖아요. 왜냐면 시컨트 제곱이 코사인 x분의 1이고 그 제곱이니까 코사인 제곱분의 1인데 여기다 코사인을 곱하면 그냥 코사인 x분의 1이죠. 그래서 이 결과는 시컨트 x니까 시컨트 적분은 로그 절대가 시컨트 x 더하기 탄젠트 x 이렇게 될 거고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코사인 제곱분의 사인이잖아요. 코사인 제곱 x분의 사인. 자, 근데 여기 마이너스 밖에 있는 마이너스를 안쪽으로 집어넣고 그러면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치환적분을 해본다면 자, 코사인 x를 만약에 우리 t로 본다면 마이너스 사인 x dx가 dt가 되잖아요. 즉 인테그랄 t 제곱분의 1 적분이 되겠죠. 이 결과는 뭐예요? 마이너스 t분의 1이에요. 즉 이 결과는 마이너스 코사인 x분의 1이 나올 거예요. 뭐가? 여기 빨간색 밑줄 친 게. 거기에다 코사인을 곱한 거잖아요. 그래서 따라서 여기는 그냥 마이너스 1만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복잡한 과정이 간략하게 적어주면 여기 그냥 여기 전체 밑줄 친 게 마이너스 1이 나올 거고 여기 사인을 곱해줘서 사인 x가 이렇게 더해줘야겠죠. 최종 답은 다음과 같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뭐 yp를 구하시면 되고 뭐 y라는 일반 해는 그냥 코사인 x, 사인 x에 c1, c2 각각 붙이고 여기 있는 이 일반 해를 일반 해가 아니고 비제차 해를 더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최종 답은 마이너스 1 사인 x 로그 시컨트 탄젠트 그다음에 코사인과 사인의 합 이렇게 여러분들이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346번 y2 프라임 마이너스 4y 프라임 더 결국 여기는 적분을 잘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뭐 개념이 어렵거나 뭐 그런 게 전혀 아니기 때문에 적분을 빨리빨리 잘 하셔야 되고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딱 문제를 보시면 이제 yh를 바로 구해 주셔야겠죠. 그래서 뭐 정성적으로 아니면 핵심만 일단 적을게요. 그러면 특성 방정식이 마이너스 4란다 더하기 5는 0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인수분해가 안 돼요. 지금 5, 1 여기가 마이너스 6이면 바로 인수분해가 됐을 때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근해 공식을 사용을 해주면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 마이너스 5니까 그냥 i가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실수분, 허수분 이렇게 돼서 따라서 y1은 2의 2x 코사인 x가 될 거고 그 다음에 y2는 2의 2x 사인 x가 되겠죠. 자, 이렇게 여러분이 적어주실 수 있겠고 원스캐너를 한번 구해볼까요? 그러면 2의 2x 코사인 x 여기는 2의 2x 사인 x 이렇게 우리가 적어줄 수 있겠고 미분을 하면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2의 2x 사인 x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미분을 하면 이렇게 되고 더하기 이렇게 적어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크로스 해가지고 서로 빼주면 2 곱하기 2의 4x 사인 코사인 그때 어차피 그 저쪽이랑 빼지겠죠. 그래서 얘들은 없어질 거고 2의 4x에다가 코사인 제곱 x가 있겠죠. 그 다음에 더하기 2의 4x 사인 제곱이 될 거니까 코사인과 사인 제곱이 만나서 그냥 1이 되니까 결국에는 론스키안이 2의 4x가 될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yp라는 것은 귀찮더라도 공식을 다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일일이 대입을 하세요. y1은 지금 요거죠. 자, 그 다음에 론스키한 값은 2의 4x, y2 값은 2의 2x sin x, r 값은 뭐예요? 여기 sin x분의 2의 2x. 여기다 적을게요. sin x분의 2의 2x 적어주시고, y2는 2의 2x sin x 인테그랄, 론스키아는 2의 4x, 그 다음에 y1은 2의 2x sin x, 그 다음에 r 값은 sin x 2의 2x 적어주시고 적분을 하시면 되겠죠. 요것만 침착하게 적분을 해본다면 요거 약분되고 요거 약분되고, 그 다음에 사인 약분되고, 여기 결과는 x가 나오겠죠. 1 적분한 거니까. 해서 마이너스 x 곱하기 2의 2x 코사인 x 이렇게 적어줄 수 있겠고, 여기는 사인분의 코사인이잖아요. 사인분의 코사인 적분하면 로그 사인 x가 나오겠죠. 이거는 시원 적분 빠르게 머릿속으로 해보면 로그 절대값 사인 x가 나오겠죠. 왜냐면 사인을 t로 봤을 때 코사인 dx가 dt니까 t분의 1 적분이니까 로그 절대값 t가 나오겠죠. 그래서 따라서 최종적으로 yp가 우리가 이렇게 구했어요. 이렇게 복잡하게. 그럼 이제 남은 건 뭐예요? yp랑 시원 대차해 서로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얘랑 얘를 시원 C2 앞에다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얘만 더해주시면 이제 문제가 끝나게 될 거예요. 한번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복잡하지만 좀 확대를 해볼게요. 자, 시원 C2 있고, 자, 그 다음에 2의 2x 코사인 x, 2의 2x 사인 x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코사인 x 있잖아요. 아까 우리가 보면 여기 마이너스 x 코사인 x 이렇게 있죠. 2의 2x는 다 바깥쪽으로 빼낸 거고, 그 다음에 이쪽 같은 경우는 사인 x에다가 로그 사인 x를 곱한 거죠. 지금 사인 x에 로그 사인 x 곱한 거, 2의 2x는 바깥쪽으로 뺀 거. 자, 그렇기 때문에 답이 정확히 일치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핵심은 뭐냐면 h 구하고 y1 구하고 y2 구하고, 그래서 w 구하고, 그다음 공식의 대입, 그다음에 뭐 물론 이 과정에서 r도 여러분들이 정확히 하셔야겠죠. 그래서 문제가 되게 단순해요. 되게 단순하기 때문에 뭐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다 개인적으로 풀어보시고, 제가 이걸 일일이 다 하는 거는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보시고 되게 간단한 유형들도 있고 복잡한 유형들도 있고, 복잡한 거 아니에요. 다 똑같아요. 프리버건 다 똑같아요. 단지 이렇게 아크탄젠트라든지 뭐 로그라든지 우변이 조금 복잡한 형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도 그냥 다 공식 풀면 되고, 뭐 353번이나 아니면 뭐 여기 아까 344번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미정계수랑 매개변수가 둘 다 먹혀요. 347번도 그렇겠네요. 그러면 여러분들 해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두 풀이 방법 다 해보세요. 이게 처음에 어차피 지금 연습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미정계수법으로도 풀어보고 매개변수법으로도 풀어보고 해서 결국엔 여러분들 결과가 서로 같음을 여러분들이 서로 스스로에게 보인다면 이게 무엇보다도 그냥 스스로 연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연습 목적으로 문제를 많이 풀어보셔서 그냥 이걸 되게 자연스럽게 그냥 기계식으로 풀듯이 그냥 쭉쭉 가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공식 암기하세요. 요 공식 무조건 암기하시고 시험에 들어가서 빨리빨리 문제 풀고 나오셨으면 합니다.